마케팅 플랜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웰런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우리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다들 뭐 피라미드 다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죠. 그러기나 말기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사람들의 편견을 별로 겁낼 필요가 없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유통사업이에요. 예. 교육사업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유통사업입니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이라고 하죠. 자, 유통이란 뭘까? 우리 초등학교 때나 배웠을 거야. 예. 물건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요, 이제 각 큰 지역별로 총판을 모집하고요. 총판은 다시 그 자기가 배당받은 그 지역에서 도매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도매는 또 뭘 하냐? 각 골목에다가 소매점에다가 제품을 나눠주는 거죠. 뭐 필요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는 생산자가 하는 광고를 보고 가까운 소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서 1,000원에 돈 주고 사면서 이건 도대체 공장에서 얼마에 나올까?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텐데 공장도 생산 원가가 20%가 안 된다고 해요.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샴푸 같은 거 7%, 8%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 하나 사면서 유통마진이 80% 이상 붙어 있는 거죠. 소비자가 총판, 도매, 소매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유통이 판이 바뀌어갖고 이제 다들 소비자들 어디 가서 쇼핑을 해요? 대형마트 가서 쇼핑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남편 괴롭혀갖고 차 몰고 트렁크가 터져나가게 쇼핑을 해갖고 오죠. 이유는 싸고 편리하죠. 그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형마트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소비자들이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왜?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서로 거기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홈쇼핑으로 이제 대체를 하죠. TV를 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최저가를 찾아서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더 편리한 방식으로 요즘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거 뭐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걸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 전지현이 광고하는 마켓컬리 같으면 뭐 대단한 기중품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죠. 뭐 그 다음 아침 그죠? 반찬거리를 배달해 주잖아. 그죠? 그렇듯이 지금 이제 전국 대형마트 매출보다 홈쇼핑 전자상거래 이루어지는 매출이 거의 130%까지 추월을 하고 대형마트가 전국에 이제 한 20개 정도가 문을 닫았대요. 대기업이 만든 대형마트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주변에 재래시장도 또 있고 시골에 가면 오일장도 있습니다. 유통은 공존을 해요. 이게 지금 유통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유통이 이렇게 변화하는 게 결국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유통이 변화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인한테 재정적 위기가 초래된다 합니다. 왜 그럴까? 유통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나요? 단순해지나요? 단순해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본이 많은 대기업한테 쏠림 현상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통이 단순화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유통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생산되는 품목도 달라지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할 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북부공단에서 섬유를 수출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미즈노 아식스 일본 공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운동화 만들어서 팔아서 수출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 공장들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어? 중국으로 간 듯 했는데 중국도 비싸다고 베트남으로 갔고 베트남도 비싸다고 지금 미얀마로 공장이 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냐? 반도체, 2차 전지, LED TV 뭐 이런 고부가 가치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넘어가면서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고용이 점점 필요 없어지나요? 고용이 점점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도 취업이 안 되고요. 40대만 되면 회사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사장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가장들이 회사에서 밀려나니까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은 유통시장이 저렇게 바뀌어갖고 나한테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편의점이고 통닭집이고 치킨집이고 베이커리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능력 없이 자영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80%가 5년 내에 폐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유통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도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고령 사회가 됐죠. 예, 고령 사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고령 사회랍니다. 65세 노인 인구가요. 7% 이상 되면 고령화 사회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고요. 예,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요. 예, 이미 우리나라는요. 앉으세요. 아무나 앉으세요. 자,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도가 지나서면서요. 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이제 23년도가 되면 23년도 이제 3년 남았네. 그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요. 70이 넘어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대. 여러분 70 돼서 일하고 싶으세요? 응? 우리나라가요.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종 사회보험이 위기가 가속된대요. 건강보험은요, 2019년요, 3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거 아세요? 근데 지금 3조 2천억 적자가 돼 있고, 앞으로 30년이 되면 50조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암담하죠. 국민연금도 또한 그렇습니다. 소진 시기는 이미 정해졌어요. 56년으로. 여러분 56년도에 몇 살이세요? 어려워? 자기 나이에다가 36 더하면 되잖아요. 36 더하면 몇 살이세요, 사장님? 자, 본인 나이를 못 밝히는구나. 죄송해요. 사장님 36년은 몇 살이에요? 77 정도? 그래도 사장님은 한 12년 타먹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을 지금 계속 이제 매년 올리고 있고 적게 받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고갈 시기는 당겨진다는 얘기지. 맞나요? 자,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져요. 옛날에 고도성장할 때는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들이 중산층으로 진입을 하고 그들이 20년, 30년 근속을 해서 월급 받아서 내 미래를 준비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무너진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진국인가요? 아닌가요? 응? 아니라고? 왜 그렇게 낙담해?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노무현이가 아니지, 지금.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이 선진국이 되면 나오는 증후군이 있어. 그게 뭐냐? 저출산. 애를 안 놓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애를 안 놓기 시작했었고요. 일본도 안 놓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서니까 이제 서로 먹고 살기가 빡빡해서 이제 애를 안 놓으려고 하고요. 저성장, 옛날 같이 7%, 8% 하던 고도 성장 시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2%, 3%만 해도 상당히 우리는 잘하는 나라인데도 정치인들이 맨날 2%, 3% 갖고 싸우죠. 그죠?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되는 거야. 제일 무서운 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근무하고 퇴직금 3억, 5억 받아서 이자율 13%, 15% 갖고 노후 준비를 했는데 요즘 그게 불가능한 거지. 지금 현재 10억을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예금을 하면요. 2006년도만 해도 월 이자가 얼마 나왔어? 2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노부부가 280만 원이면 먹고 살만 해야 안 해요? 먹고 살만한 거지, 그죠? 여행은 못 다녀. 아파서도 안 돼요. 그죠? 근데 2016년 이후로 지금 금리가 몇 프로대요? 10억을 넣어놔도 얼마 나온다? 7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계가 불가능하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10억 갖고 뭐 해야 돼?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우린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10억 통장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10억을 만드는 방법을 새로 찾아보자고. 그래서 우리한테 대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유통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70대나 80대나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뭘 얘기할 거냐? 유통의 한 뿌리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기 전에 대기업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재래식 유통을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떤 형태인가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품을 생산하고요,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누가 우리 고객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소비자들한테 회원이 돼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회원 가입해서 제품 쓰는 게 어떤가요? 번거롭지 않나요? 젊으신 분들이야 번거롭지 않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번거로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까지 해갖고 제품을 써야 돼? 마트에 가면 널린 게 제품인데? 그러면 우리가 회원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 회원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가 하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하고는 다른 경쟁을 한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품질 경쟁을 하나요? 가격 경쟁을 하나요? 그죠? 최저가만 부르짖잖아. 이 최저가를 부르짖다 보니까 서로 가격 경쟁을 하면 원가가 떨어지게 되고 원가가 떨어지면 품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다운타운에 가면요. 슈퍼에 가면 온통 중국제밖에 안 깔려 있어. 유통 마트에. 형편없는 제품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도 빈니핑 부익부가 가속되다 보니까 그런 우리 한국에서 쓰지도 않을 그런 중국 제품을 쓰는 거야.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절대 가격 경쟁을 해갖고는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품질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생산 원가를 올려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예, 올려야 돼요. 그래서 품질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40% 가까이 생산 원가를 올린 다음에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회원가에 사세요 하고 70%의 제품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다들 네트워크 제품 권유받으면 처음엔 어때요? 귀찮고 불편하죠, 그죠? 근데 막상 한 번씩 네트워크 제품을 써보시면 어때요? 제품 괜찮네. 다들 하는 소리 아닌가요? 지금 보통 가정집에 다단계 제품이요. 웬만하면 안 쓰는 집이 없어. 제가 한번 네트워크 제품 안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가끔 겁없는 분들이 손을 드세요. 혹시 아메치약 안 써보셨어요? 하면 치약 써봤네요. 이러면서 다시 손 내려. 그러니까 네트워크 제품을 안 써보신 써보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 아메치약, 아메퐁퐁 같은 거, 그리고 애터미 치약, 그리고 뭐 애터미 물티슈는 뭐 국민 물티슈도만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응? 그냥 제품이 좋아서 쓰는 거죠. 이제는요 고객들이 어떻게 쓰는가 하면 회사별로 제품을 골라서 씁니다. 세제는 아메나 멜라로카가 좋다 하더라. 화장품은 뭐 뉴스킨케 좋다 하더라. 그죠? 그리고 애터미가 물건이 싸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골라 쓰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 제품을 한번 권유받아 써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제품은 괜찮더라. 그죠? 제품이 괜찮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한번 쓰고 잊어버릴까요? 계속 쓸까요? 우리가 쓰는 것들이 생필품에 쓰고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쓰고 나면 제품 좋으니까 재구매라는 걸 해요. 회원들이 애용하고 재구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사 입장에서는 총판 도매 대형마트를 모집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야. 광고할 필요 있어요? 없는 거죠. 그죠? 대형마트 목 좋은 데 입점하려고 로비하면서 그 룸사롱에서 로비할 필요 있어요? 없는 거야. 홈쇼핑에다 막 얹어갖고 10개 사면 5개 더 이렇게 덤핑 날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보고 다들 하는 말이 뭐야? 니들 제품 그렇게 좋은데 왜 백화점에 안 팔고 왜 TV 광고 안 하는데 하면 기본을 모르는 질문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충성도 높은 회원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에 더 큰 투자를 많이 하고요. 회원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제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걸 할까요? 소개라는 걸 합니다. 이 제품 쓰는데 너무 좋아. 너도 써. 너 얼굴 좋아졌다. 그러면 이거 써서 그래. 너도 써. 하는데 쓰라고 할 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해요? 너희 동네에도 웰런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 등록하라 그래요. 나한테 소개받았을까? 나한테 등록하라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회원 유치라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회원 유치를 받은 사람이 어때요? 처음엔 나처럼 똑같이 귀찮고 불편했으나 제품을 써보니 좋아서 애용하고 재구매하게 되고 애용하고 재구매한 회원들은 다시 또 뭘 한다? 이거 괜찮은데 너도 써봐 하면서 소비자 광고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회원이 이렇게 저기 보세요. 저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는 모습이 뭐처럼 늘어나? 그문이 펼쳐지는 것처럼 늘어난 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회원가에 쓰고 있잖아요. 저로부터 소개된 이 회원이 늘어날 때 제가 일일이 배달하러 갖다 주나요? 아니면 각자 회원 가입해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택배 주문을 받나요? 각자 알아서 주문 받자. 그럼 모두 다 70%에 샀겠네. 그죠? 그럼 40%에 만들어진 걸 70%에 샀으니까 중간에 얼마가 남아있어?
30% 남아있어. 이거 원래 누가 받아간 거야? 총판, 도매, 대형마트, 홈쇼핑 업체가 받아가던 건데 이걸 회사마다 모아놨다가 어떤 회사는 매월, 어떤 회사는 매주 그걸 모아서 회원들한테 다시 돌려준다고요. 예. 그래서 그 돌려받는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5조 2천억 원이 됐고 그 중에 1조 7,800억 원을 돌려받았대요, 회원들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0원, 20,000원 캐시백 수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10억, 20억씩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고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분이 73억 받았대요. 예. 그래서 와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비전을 보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 그 비전을 보시는 분은 사업에 뛰어들면서 거품 물고 비즈니스나 제품을 알리는 분이 생기겠지. 맞나요? 근데 여기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뻐서 쓸까요? 그냥 본인이 좋아서 쓸까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 먹여 살리려고 사업할까요? 본인 사업하는 걸까요? 그죠? 각자 자기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죠? 혹시 제가 병원에 한 6개월 누워 있어야 돼. 엉덩이뼈가 금이 가서. 그러면 여기 제품 쓰실까 안 쓰실까요? 회원들이. 써야죠. 저 상관없이 쓰겠죠. 혹시 제가 해외 한 2달 나가 있어도 제품 쓸까 안 쓸까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할까 안 할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수당은 수동소득이 되는 거야. 그리고 권리소득이 되는 거고 이게 자산소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12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 아이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냥 상속이 된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비전은 뭐다? 유통 권리 소득을 상속시킬 수 있대.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97년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요, 직장인들, 화이트 칼라들한테 충격이 온 거야. 평생 직장, 회사에 뼈를 묻을 때 충성을 하면서 살면은 노후가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뇌리에 박힌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97년도, 8년도, 99년도가 되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냥 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하는 세제 나부랭이 다단계로 알고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고 이게 전자상거래가 결부가 돼서 유통의 한 흐름이 되고 이게 상속까지 되고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준다고 이러면서 그때 화이트 칼라들이 대거 진입한 거야. 그때 이제 아메가 매출이 1조를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었고 그들의 철밥통이 이제는 사라진 거야. 왜? 변호사도 1,500명씩 뽑고 회계사도 1,000명씩 뽑다 보니까 이제는 무한경제 시대로 들어선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야, 이거 정신 차려야겠네 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도 네트워크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장 자체가 되게 세련돼지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복잡해지고 아주 정밀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어떻게? 자본 없이, 점포 없이, 어떤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요, 회원가입비가 있어요. 스타트팩이라고 29,000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야. 패스트팩 또는 베이직팩. 이 패스트팩에는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앤서 11, 10개가 들어있어요. 155만 원이고 회원가 기준 15%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팩은 뭐냐? 27만 원이고요. 예. 두 개 하나가 들어있어요. 회원가 기준 6%가 할인이 되어 있네요. 자, 나는 이 사업을 이해를 했고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어 하시면 패스트팩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좀 155만 원 부담스럽고 제품 한번 써보고 할래 하면 27만 원 베이직팩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저희는 수당이 주급으로 돌아갑니다. 수요일 시작해서 화요일 마감 7일 후 수당, 수요일 시작 화요일 마감 7일 후 수당, 수요일 시작 화요일 마감 7일 후 수당. 내일이 마감일인가 동시에 수당 지급일이에요. 화요일은 마감일과 동시에 수당 지급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요, 팩으로 사업을 스타트하시고 4주마다 몇 주마다? 4주. 월 개념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 4주마다 28일마다 오토십을 하셔야 돼요. 그 오토십은 얼마만큼 해야 되냐? 45,000 큐비인데 금액으로는 딱 9만 원이에요. 9만 원이 요거 두 개가 9만 원이죠. 9만 원 이상을 주문하시면 여러분이 액티브를 유지하면서 4주 동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오토십을 하면 또 4주 동안 보너스 받을 자격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밑에 돈 들어올 게 없고 보너스 받을 일이 없어. 그러면 오토십 안 하셔도 돼요. 의무사항은 아니야.
그래서 오토십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패스트팩을 하고 나서 오토십을 하시게 됐다. 그죠? 우리 사업자니까 보너스를 계속 받으려면 오토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1년 약정을 걸잖아요. 그러면 15% 할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45,000 큐비를 유지하면서 금액은 9만 원이 아니라 76,500원에 오토십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오토십 한 가격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누가 달라 그래. 그럼 얼마에 줘야 돼? 9만 원 회원가에 줘야죠. 할인해서 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15%가 남는 거죠. 우리는 우대 고객 제도도 있어요. 사업 회원가입비 없이 29,000원 회원가입비 없이 나는 제품만 쓰고 싶어 하시는 우대 고객도 1년 약정을 거시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패스트팩을 사고 4주마다 오토십을 6개월을 유지했어. 이제 저희 회사가 신생업체잖아요. 저희 회사를 믿고 패스트팩을 구매하셔서 6개월 사업을 유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50만 원 쿠폰이 증정이 돼요. 그럼 뭐 하시면 돼? 내가 원하는 제품 담으면 돼요. 그리고 또 6개월 더 오토십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럼 50만 원 쿠폰이 한 번 더 날아가. 그럼 이 말은 뭐야? 패스트팩으로 시작하셔서 1년 사업하시면 제품 100만 원 더 받는다. 무제한 줄 수 없어서요. 1000명한테만 드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을 쓰셨던 소비자들 중에 제품이 괜찮은 거지 한두 달 써보시더니 저 100만 원 더 받으려고 패스트팩 하시고 오토십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왜 패스트팩이 필요할까요? 27만 원 팩도 있는데 패스트팩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패스트팩을 구매를 하시면요 여러분이 먼저 쓰셔야 돼. 누가 먼저 써야 돼? 여러분이 써보셔야죠. 이 제품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써봤는데 별로야. 그럼 빨리 반품하시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이 제품을 써보시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이분 보시면 어때요? 5일 쓰고 저한테 사진 보내신 거야. 이 미간주름 상당하시죠? 근데 어때요? 5일 후에? 반응이 없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물어야지 대답을 하시나? 좋아진 것 같죠? 그죠? 옆 사진을 한번 볼까? 여기 확인이 드러나요? 네. 지금 보통 이제 홈쇼핑에 보면은 화장품을 이렇게 탁 바르고 나면 카메라가 줌인을 하면서 밑에 초시계가 막 지나가면서 한 2분, 3분 지나면 주름이 쫙 펴지는 펩타이드 화장품이 있습니다. 자,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뭐냐? 단백질이 이제 분해된 펩타이드.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이 펩타이드 화장품은 나온 지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거를 표면에 딱 바르면 물리적으로 주름을 쫙 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날아가고 세안을 하면 주름이 다시 원위치로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게 흡수가 안 돼. 왜 안 될까? 이 아미노산 구조, 고분자 구조라서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원래 우리 피부는 흡수 장기입니까? 방어 장기입니까? 그렇죠. 방어 장기야. 위나 장은 흡수 장기야.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 피부는 방어 장기야. 만약 이게 흡수 장기잖아요. 우리 목욕탕 가서 한 2시간 누워있으면 땡땡 불어서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방어 능력이 떨어져서 사체가 물에 떠있으면 퉁퉁퉁퉁 불어있는 거야. 우리 피부는 살아있을 때 뭐다? 방어 장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분을 위에 올려놔도 흡수된다, 안 된다? 이걸 나노화 시켜서 바른다고 침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표피, 요 밑이 진피야. 그죠? 요게 대략 1mm 돼요. 되게 얇죠? 근데 보통 여성분들 화장품을 몇 가지를 발랐어, 예전에? 토너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앰플 하나 더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나 한 7개, 6개 발라. 이게 부의 상징이었잖아. 그걸 바르면 이게 흡수가 될까? 이 1mm의 이 표피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두드리잖아요. 왜 두드릴까요? 이게 흡수 잘 되라고. 그죠?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증발시키는 거야. 흡수 안 됩니다. 이거 두드린다고 이게 흡수될 것 같으면 목욕탕 들어가고 배 두드리면 물 들어가겠네. 절대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증발시키는 거야. 마찰로.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이 기저층에서 세포가 하나 이제 새롭게 생성이 돼서 올라오겠죠? 세포가. 맞나요? 네. 세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세포가 어떻게 돼요? 얇아지죠? 그래서 표피에는 이렇게 얇은 세포막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며칠 만에 떨어져?
28일 만에, 27일, 28일 만에 떨어지죠. 이걸 각하주기라고 하죠. 그죠? 뭐 영어로는 턴오브 주기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세포 간에 벽돌처럼 외부 물질이 침투 못하게 세포끼리 막 세포가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게 기름이야, 일종의. 그걸 베리어층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여기다 올려놔도 침투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 화장품은 어때요? 두드리거나 문지르지 않는데 왜 흡수가 되냐? 우리가 유효한 성분을 이렇게 컴플렉스 조합해 놓은 거를요, 인지질로 이렇게 밤송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겼죠, 그죠? 요 겉이 친유성이고 이 안은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요 성분이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얹어지면 이게 베리어층이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리포전공법은 이미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예, 근데 이거를 2중, 3중으로 싼 이유가 뭐냐? 가다가 흐트러지고 가다가 흐트러져도 계속 리포점이 이제 유지가 되니까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거지.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그 안에 컴플렉스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적으로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렇게 5일 만에 눈주름이 좋아진 다음에 써야겠어요? 관심 없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써야 돼. 그리고 쓰고 뭐 해야 돼?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그냥 뿌리시는 거야. 겁먹지 마시고. 지금 화장 하나도 안 망가졌잖아. 그죠? 그냥 여기서 본인이 원래 하던 팩트만 화장실 가서 잠깐 수정하고 나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시연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 대박이네. 나도 이거 한번 해볼게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패스트팩으로. 난 좀 부담되니까 27만 원으로 할게. 난 다단계 안 할래. 제품만 좀 하시는 분이 있겠지. 그런 분을 찾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나한테는 아직 여유 제품이 있죠. 우리가 10세트를 샀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회원가입시키고 택배를 기다리게 하면 아마추어지. 이 4-5세트를 팔아도 되는데요. 오늘 회원가입하고 택배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부터 쓸 수 있게 바로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피드백이 나와요. 그리고 주문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게 제품을 드리고 이분들이 택배가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히 찾아가서 내가 드린 제품 새 걸로 받아와야지. 우리는 꼭 사업자를 2번 이상은 만나야 돼.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회원가입 덜렁 시켜놓고 2회를 안 만나는 게 거의 80%래요. 내가 어쨌거나 회원가입 시켰으면 적어도 얼굴 한번 더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제품 받고 그분들한테 팔로우를 해야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여유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사장님, 내가 베이직 팩으로 시작했어. 내 바를 것도 정신 없는데 뿌리로 다닐 수 있겠어? 오늘부터 쓸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패스트팩이 우리는 진입비가 아니다. 사업 도구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뭐 보통 한 200만 원 선에서 진입비로 비즈니스를 막 세팅을 하잖아. 거기 전 제품 다 담겨 있어. 거기에 제품 팩 자체 내는 마케팅이 전혀 요소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그 200만 원 사서 200만 원짜리 내릴 사람 찾는 게임이잖아. 이거는 뭐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방판 개념을 우리가 이 안에 담아 놓은 거야. 내가 빨리 써서 내 얼굴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시연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쓸 수 있게 회전시키면서 계속 접촉의 횟수를 늘려가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패스트팩을 가입하고 나서요. 한번 브론즈에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브론즈를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볼까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떠올라야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리스트가 떠오를 거야. 그걸 꼭 적으셔야 돼. 꼭 적으시고 나서 그분들을 어떻게 만날 거냐? 여러분이 혼자 절대 만나지 마라. 약속을 잡아서 스폰서 같이 만나라. 누구하고? 스폰서 같이 2대1 미팅을 만드세요. 그래서 같이 스폰서가 찾아가서 스폰서가 제품 쓰는 법 설명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만드는 거지. 왜 2대1 미팅을 하냐? 첫째,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것보다 스폰서가 가서 설명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불러다가 사업 설명하는 거를 가르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이 소개하는 10분을 같이 만날 때 여러분 옆에서 뭐 해야 돼? 다른 미팅 잡으려고 전화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미팅은 엉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옆에
스마트폰 열어서 녹음하면서 메모하면서 그때 거기서 현장에서 10번의 사업 설명을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사업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10명 중에 3명이 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베이직 팩도 있고 우대 고객도 있겠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3명 찾았던 10명 만났더니 3명이 패스트팩 하겠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A한테 가서 설명했더니 나 이거 한번 해보겠대. 우리는요 155만 원 패스트팩을 구매하는 분을 한 분 찾으시면요 추천 커미션이 있어요. 얼마? 네, 23만 2,500원. 내 친구한테 가서 이걸 설명을 하고 제품 쓰는 법을 알려주면서 같이 하자 했더니 패스트팩 결제하면서 등록을 하면 나한테 23만 2,500원이 들어와요. 수당이 괜찮나요? 별론가요? 괜찮죠? 그래서 신이 나서 B한테도 갔어. 야 너도 하자 했더니 B도 하겠대. 그때 B한테 추천 보너스 얼마 들어와? 23만 2천. 탄력 받아서 C한테도 갔더니 하겠대. 그래서 얼마 들어와요? 예, 추천 보너스를 이렇게 우리가 회사에서 비중을 높인 이유가 뭐냐? 회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한테 수당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 돈 안 된다는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명을 찾잖아요. 좌우에 2명 하나. 아니면 하나, 둘. 아니면 한쪽에만 3명이 아니에요. 2 이상, 하나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 첫 직급이 돼요. 브론즈가 돼요. 뭐가 된다고? 10명 만나서 3명 찾아서 왼쪽 오른쪽에 2명 하나 이렇게 등록시킨 브론즈가 되면서 수당이 얼마 나오냐. 아까 팩 추천 커미션 23만 2,500원 3명한테 받았으니까 69만 7천원이 들어오고 좌우 소실적의 1대1 매칭 팀 커미션 15%가 들어오고요. 매칭 커미션.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가 되시잖아요. 승급 보너스 축하금 20만원. 이거는 원타임 보너스겠죠. 그죠? 그리고 이 브론즈를 누구는 30일 안에 가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2달, 석 달 묵혔다 가는 분도 있겠죠. 묵혔다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그죠? 그래서 20만 원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얼마 들어온다? 내가 155만 원으로 패스트팩을 시작하고 나와 같이 시작할 친구 3명 찾으면 123만 원의 수당이 들어옵니다. 어때요? 지금 요 동일한 매출 대비 다른 회사에 비하면 한 2.5배 내지 3배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사장님.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 이 매출 누가 만들었어? 이분이 만들었잖아.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럼 이 매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야. 그죠? 그래서 이분한테 배당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브론즈를 첫째 주에 가라. 첫째 주에 바로 도전해라. 자, 그러면은 우리 브론즈 가고 싶으면 몇 명 만나보면 된다 그랬어요? 10명. 그럼 10명을 한 달에 한 명 만나면 몇 달 걸려요? 10달. 그죠? 하루에 한 명 만나면? 열흘. 그죠? 하루에 2명, 3명 만나면 3, 4일이면 다 만나겠네. 그죠? 오늘 사업 설명을 듣고 웰런스 괜찮다. 내가 이거 브론즈 될 수 있을까? 하고 전 보러 갈 필요 없어. 내 주변에 가까운 분 3분, 10분 만나서 나 이거 시작했는데 이 제품 괜찮지? 요렇게 된대. 나 너하고 같이 하면서 브론즈 한번 가보고 싶어. 너도 한번 브론즈 같이 가보자 해갖고 10명 만나서 3명 하게 되면 내가 브론즈 갈 팔자인지 안 갈 팔자인지 3, 4일이면 답 나온다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이 첫째 주 이렇게 브론즈 가면 기분이 좋아요? 별로예요? 지금 어디 가서요?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해도 요 150만 원 받기가 어렵대요. 그죠? 근데 사장님 꼭 3명을 다 찾아야 되냐? 아니에요. 사장님이 A, B를 찾았는데 성격 급한 내 파트너가 1명을 찾아버렸네? 그죠? 그럼 추천 보너스 누구한테 가? 내 파트너 A한테 가죠. 그죠? 그래도 나는 뭐가 된다? 브론즈가 된다. 왜? 패스트팩이 둘 하나. 내 좌우에 꼭 내 추천만 있으면 돼. 1명씩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2명을 찾았는데 우리 스폰서가 제 밑으로 이렇게 1명을 내릴 수도 있죠. 왜? 스폰서도 2레그밖에 못하거든. 참고로 우리는 2줄밖에 못합니다. 그럼 스폰서가 1명을 이렇게 내었어요. S-를. 그러면 이 추천 보너스 누구한테 간다? 스폰서한테. 그래서 브론즈가 줘도 되는데 요 보너스에서 뭐만 빠지는 거야? 팩 추천 보너스 하나 빠지는 거야. 맞죠? 69만 7천에서 2명에서 46만 5천 원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와? 99만 7천 원. 그럼 여러분 10분 만나고 2명이 하겠대. 그래도 99만 7천 원 들어온다고요. 괜찮나요? 이럴 땐 박수를 한번 쳐야지. 숨이 차서. 네. 저 AB가 패스트팩을 안 하고 다른 페이지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브론즈가 뭐냐? 왼쪽 오른쪽에 150만 큐비가 되면 돼요.
그래서 패스트팩이 좌우에 아무도 안 들어와. 베이직팩이 들어와. 그럼 12명 찾으면 돼. 그게 좋겠어요? 패스트팩으로 찾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에 그랬잖아. 10명 만나면 패스트팩 하는 친구, 베이직팩 하는 친구, 우대고객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 3명 중에 패스트팩 한 분씩 찾았다 가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베이직팩 점수 모아도 간다 안 간다? 간다. 자, 첫째 주 이렇게 브론즈가 되셨어요. 기분 좋죠? 이제 둘째 주 해가 밝았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뭘 하면 될까? 실버를 가기 전에 우리 파트너부터 이제 도와줘야지. 내 파트너가 왜 155만 원이라는 돈을, 큰 돈을 지출을 했어요? 제품이 정말 괜찮다면 나도 한번 주변에 알려서 브론즈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거잖아. 우리 비즈니스는 시작과 끝이 브론즈야. 내가 브론즈가 되고 내 파트너 브론즈 되게 도와주는 게 시작과 끝이야. 우리 그것만 하면 돼. 실버를 가자는 게 아니고 뭐 하자고? 내가 등록시킨 파트너 브론즈 되게 도와주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브론즈를 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여지껏 사준 술이 얼만데 하나 내라.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 시키면은 이 사람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니즈가 있는 사람을 등록을 시켜야죠. 그죠? 예, 내가 그냥 니한테 여지껏 부주한 게 얼마고 밥 사준 게 얼만데 6개월 무이자 되니까 팩 하나씩 내라서 와이프하고 써라 이런 식으로 10명, 20명을 가입시켜도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처럼 한번 3명 정도는 내가 시장에서 한번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 해갖고 ABC가 등록이 됐어요. 그 프린트 해줄 거예요. 찍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다음 주에 모두 다 3명씩 찾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내 파트너들은 항상 나보다 바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B가 2명을 찾았어. 하나 더 찾으면 브론즈일 텐데 꼭 저렇게 멈추죠. 그래서 추천 보너스가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두 분을 찾았어. 아니, 한 분을 찾았어. 근데 내가 C를 미리 내려놓은 것 때문에 A가 한 명씩만 내려도 뭐가 돼요? 브론즈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바이너리는 일단 등록하고 봐야 돼. 그죠? 자, 우리 회사는요, 좌우에 이제 두 명이 들어왔죠? 둘째 주에. 저희 회사는 수당이 어떻게 들어와? 매주 정산해서 주마감으로 들어오고요. 직급은 어떻게 한다? 이번 마감주를 포함해서 최근 실적 4주 합산. 뭐라고? 최근 실적 4주 합산. 그러니까 요번이 둘째 주니까 나 지난번 브론즈 간 실적 합쳐서 직급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2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나는 뭐가 되냐? 실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결론은 뭐야? 아, 내 왼쪽에 4명, 오른쪽에 3명이 되면 실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C는 뭐예요? 지금 너무 바빠서 소개도 안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돼도 나는 실버가 된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와? 실버가 되면? 팀 커미션, 매칭 커미션, 승급 보너스, 실버 되셔서 축하합니다. 승급 보너스 50만 원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브론즈를 30일 안에 갔더니 20만 원 드렸죠? 실버도 2주 안에 갔으니까 30일 안에 갔네요. 축하금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내 파트너 A도 30일 안에 브론즈 갔으니까 20만 원 받았겠네요. 내 파트너 이렇게 방치 안 하고 30일 안에 브론즈를 달성하게 도와줘서 저한테도 10만 원이 와요. 그래서 도합 얼마? 104만 7천 원이 들어오죠. 왜 브론즈 때보다 수입이 줄었나요? 우리는 추천 보너스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 추천 보너스가 다 어디로 갔어? A하고 B한테 간 거야.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추천했어? 그럼 추천 보너스 누구한테 왔겠어요? 저한테 왔겠죠? 네. 그래서 104만 7천 원이 오고 2주 만에 얼마를 벌었어요? 2주 만에. 2주 만에 227만 원을 번 거야. 괜찮나요? 그죠? 이 매출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점포 없이 출퇴근 없이 화장품 브랜드를 알리는 도구를 갖고 내가 사이드 수입으로 부업으로 220만 원 소득이 만들어진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파트너도 저처럼 실버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요 분들 브론즈 되게 도와주면 되는 거야. 나는 요 분도 아직 브론즈 안 되신 분들 있죠. 혹시 사장님의 스폰서나 업라인도 요 팀들 도와주고 싶을까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도와주고 싶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전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저 친구가 4명을 찾아서 뭐가 돼?
브론즈. 근데 요 분은 미리 하나 내려놓은 것 때문에 자동으로 이 연쇄 반응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되냐? 이 친구가 2명을 찾고요. C가 또 2명을 찾아서 브론즈가 돼요. A는 어떻게 될까요? 좌우에 4명, 3명이 돼서 실버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주에 좌우에 4명, 4명이 들어왔어요. 셋째 주까지 합산해서 4주 합산해서 저는 골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골드가 되면 수당이 얼마 들어와요? 팀 커미션, 매칭 커미션, 랭크업, 승급만 해도 100만 원을 들어오는데 30일 안에 골드가 되셨네요. 해서 50만 원 더 들어와. 그리고 A가 실버가 됐죠? 얘 30만 원 받았을 텐데 저한테 20만 원을 주고 내 파트너가 브론즈 실버를 30일 안에 갔기 때문에 40만 원이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등록시켜 놓고 방치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220 들어왔어요. 주급으로 220이면 어때요? 월급으로도 220 받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그죠? 좋다. 그리고 3주 합산 얼마? 450. 여러분 3주 합산 450 정도면요.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상위 12%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취업 준비 중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골드 준비하시면 돼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저는 이제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취업 사기 당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좀 안타깝고 얼마 전에 화력발전소에서 죽은 청년을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예. 물론 정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두렵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을 조금 넓게 보면 할 일이 많어. 자, 이렇게 셋째 주 골드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왼쪽에 이제 실버, 브론즈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이제 이분들은요, 이분들 브론즈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장님은 집에서 놀면 돼요? 안 돼요. 이분들 도와주러 다녀야겠지. 같죠? 그랬더니, 그 다음, 골드 되면 참 여행 티켓이 나온다네. 우리 4월 달에 사이판이 될지 괌이 될지 아직 저희 대표님이 결정 안 했는데, 골드만 터치다운 하시면 간다, 안 간다? 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살을 빼야 돼서. 네. 자, 그래서 넷째 주가 되시면요. 이제 여기 8명의 리더들이 생겼죠? 그래서 요 분들하고 이제 신규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야. 그때 회원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왜? 아직 브론즈 안 되신 분들은 브론즈가 되고 싶거든. 그죠? 그래서 몇 명? 8명이 들어와. 이 16명을 여러분이 찾았나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함께 찾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서 같이 차 마시고 내가 브론즈가 어떻게 됐고 내가 실버가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거두는 거야. 그냥 사장님들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 플래티늄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티늄이 된 주에 주급이 얼마? 370만 원. 주급 370만 원. 어때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첫 달에 얼마 벌 수 있어? 830만 원가량 되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갖고 830만 원 정도 소득이 벌어지는 플랜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지. 무조건 해야지. 근데 밖에 나가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하려고 하면 어때요? 반갑게 듣나요? 듣기 싫어하나요? 왜 듣기 싫어하죠? 몰라서. 몰라서도 그렇고 또 경험이 있더라도 경험적으로 야 생각처럼 안 돼. 돈 안 되더라. 나 그거 정말 열심히 했었어. 누구도 하다 그만뒀어. 실제 그렇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 거냐? 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하고 영업하시는 분, 뭐 대표적인 게 보험이나 화장품 방판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분들도 시작하기 전에 편견이 많았지. 근데 그 편견이 깨지고 나서 네트워크를 탁 도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비전 보고 한다잖아. 뭐 보고 한다고? 비전 보고 한대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겠대. 그리고 상속이 된다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하면 어때요? 허황돼 보이죠? 그죠? 근데 보험이나 방판 하시는 분들이 비전 보고 하나요? 비전 보고 보험 시작하시는 분 없어. 비전 보고 막 화장품 방판하거나 뭐 정수기 영업하시는 분 없어요. 주로 뭐 때문에 해요? 생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멋있어 보여요. 이 비즈니스가 멋있어 보여?
보기엔 이게 되게 그럴싸한데 대부분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1년을 쫓아다녀도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90%야. 90%가 그만둬.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다단계 법상 회사 매출의 35%만 회원한테 줘라라고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웃기는 법이죠. 그죠? 근데 이 35%도 협소한데 이걸 어떻게? 비기너들한테 안 풀고 위에 자리 잡은 사람한테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야, 수입이.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 직급이 아까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로얄 다이아몬드, 엠버서더, 크라운, 임페리얼 이제 여는 10단계의 직급이 있어요. 회사마다 직급 어떤 이름은 다르지만 보통 한 10단계, 15단계의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미나 랠리를 가면은 이분들이 자기들 돈 번 거, 여행 다닌 거, 차 바꾼 거, 집 바꾼 거 광고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세미나 랠리 가면 어때요? 이분들이 You can do it 하잖아요. 그래서 I can do it 할 줄 알고 어떻게 해보는데 처음에 돈 됐나요? 돈이 안 되니까 여기에 거의 1년 안에 90%가 아유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는 거야.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야?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겁없이 전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큰 문제지 사실은. 돈 벌 거 생각하고 돈 쓰는 게 세상 제일 어리석은 거래요. 그런데 어느 회사나 조직의 형태는 이렇게 피라미드, 삼각형 아니야? 맞나요? 우리만 이래?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명? 하나. 장관님 몇 명? 각부 장관들 깔려있고 각부 부장, 과장 쫙 깔려있죠. 다 피라미드 형태 아니냐고. 대통령이 한 20명이 되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사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성장시키는 건 위에 있는 이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일까요? 이분들이 결단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때문일까요? 그죠? 이분들 때문에 매출이 커지는 거라고. 회사의 매출이 커지려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결단하고 우리 회사를 알려줘야지 매출이 커지는 건데 돈은 누가 다 받아가? 여기는 맨날 돈 안 된다고 이 회사 저 회사로 옮겨 다니잖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마케팅이 뭐야? 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빨리 이거 해야 돼. 줄 서야 돼. 뭐 식권 받을 일이 있어? 줄을 왜 서냐고. 맨날 선점 이 소리만 하는 거야. 맞나요? 우리 이제 양심에 발을 얹고 한번 가슴에 발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어디야? 아메이. 작년에도 다이아몬드가 40명이 나왔대. 그럼 거긴 나오면 안 되는 회사 아니야? 벌써 28년이 됐잖아. 그죠? 그럼 선점의 문제인 거야? 시스템의 문제인 거야?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옛날같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모멘텀을 끌고 가는 시대가 이제 지났어. 먹고 살기 다들 어렵다고. 그리고 이제 소셜 커머스 때문에요. 이제 뭐 다단계 한 2달, 석 달만 하고 다녀도 지가 다 리더야. 말도 안 들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합리적인 보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그분들이 스스로 이걸 잡으로 인식하고 도전한다, 안 한다? 도전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바꿔보자라는 거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이 수입 좀 줄이자. 얼만큼 줄였으면 좋겠어요? 응? 한 45%, 40%, 50% 확 줄여도 밥 안 굶는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회사 크라운인데 다른 회사에서 내 이 정도 매출이면 5억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2억 이상 주고도 안 준대. 밥 굶냐고. 밥 안 굶잖아요. 2억 받는다고. 근데 일단 각오 얘기하자고. 각오. 그죠? 여기 있는 사업자들의 수입을 이렇게 줄이면요. 여기서 받아가는 수입을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럼 이분들이 생존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돈 더 주는데 왜 그만두냐는 거지. 대부분 네트워크 그만두시는 분들이 뭐 꿈이 작아서, 열정이 없어서, 게을러서,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야. 해보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만두는 거야.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처음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제가 첫 수당 나오는데 3개월 걸렸어. 첫 수당을 3개월 만에 받았는데 얼마 들어오냐? 자그마치 6,692만 원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뭘 아세요? 옛날엔 다 이거 받고 다이아몬드 간 거야.
이거 받아서 다 다이아몬드 갔다니까. 한국아메 국민은행 통장에 6,692원이 딱 들어왔는데 야 진짜 돈이 들어오네. 내가 치약 바꾸고 퐁퐁 바꾸고 샴푸 바꾸고 바디로션 바꾸고 내 주변에도 쓰는 거 이왕이면 이거 써봐 하면서 회원가입 시켰더니 3개월 만에 이 돈이 들어왔어. 오, 이 사람이 더 늘면 6,600원이 66,000원이 되겠구나. 이게 1년 2년 더 되면 66,000원이 66만 원이 되겠구나.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5년 7년이 되면 600만 원? 700만 원이 되겠네. 진짜 수입이 들어오는구나. 그것도 세금도 3.3% 떼고 들어오더라고. 그럼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6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받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가 인쇄적 소득을 만드는 비즈니스에 참여했는데 나는 하겠는데 내 파트너들이 돈이 안 돼서 그만두면 내가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골 때리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바꾸자 그럼 바꿀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바꾸자. 우리 회사가. 맞지 않나요? 저는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 웰런스 사업자가 어디 가갖고 돈 10만 원도 못 벌어갖고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하러 가놓고 커피값을 내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눈치 보는 것도 싫어. 왜? 좀 이렇게 좀 폼나게 사업하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뭔가 하면 내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사들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거지. 왜?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100만 원, 200만 원을요, 비용으로 봐요. 응? 왜? 마인드가 너무 좋으시다. 아니요. 비용으로 본다고. 근데 이 사람 수입을 20만 원, 30만 원으로 줄여갖고 이 다수의 수입을 모아갖고 이 사람들한테 2억, 3억을 주잖아요? 이건 돈값을 한다고 생각해. 무대에서 너를 뛸 거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 이제 무대에 있는 사람 돈 번 거 갖고 비전 보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오늘 세미나를 처음 왔는데 이분이 실버래.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대. 근데 200만 원 들어왔대. 어? 그래? 이 아줌마가? 그때 저분이 골드래. 한 달 됐는데 그래갖고 400만 원이 들어왔대. 응? 나보다 젊은 사람이? 그런 게 딱 나한테 보이면 어때요? 나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하게 되면 어때요? 추가소득 200, 400을 도전하는 거지. 저기 무대에 올라간 사람이 우리 회사 넘버원인데 3년이 됐어. 아니 10년이 됐어. 연봉이 70억이래. 그게 비전이면 바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응.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앉아있는, 무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100만 원도 안 돼갖고 박수만 치고 있고. 응? 무대 올라가는 놈만 신나는 비즈니스 하고 싶냐고, 여러분들. 유통이라 그랬잖아. 근데 왜 유통을 하면서 내가 그 유통에 대한 대가를 똑바로 못 받냐는 거지? 그래서 바꾸자라는 거야. 그래서 웰런스가 탄생한 거고,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뜻이 맞아서 회사 오픈하는데 한 2년 5개월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돈을 좀 많이 주니까 제품을 좀 덜 떨어져도 쓰세요? 가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제품도 탁월한데 여러분들한테 플랜도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뭐 어렵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평생 화장품을 안 쓰던 분들인데 갑자기 웰런스 때문에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잖아. 원래 써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시면요, 티켓이 하나 더 나와요. 골드 되시면 부부가 싸워야 되잖아. 플래티늄 되시라고. 그럼 같이 가면 돼. 자, 그래서 브론즈부터 실버, 골드, 플래티늄까지 설명했고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로얄 다이아몬드, 앰버서더, 크라운, 임페리얼. 요거는 이제 승급 보너스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그랜저가 나온다. 어떻게 나올 거냐? 매월 80만 원씩 몇 회? 48회. 그럼 여러분들이 리스를 하든 렌탈을 하든 신차 구매를 하든 계약서 써면 이게 나간다. 예. 그리고 로얄 다이아몬드, 다음 직급이 다이아몬드 위에 로얄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벤츠 E클래스가 나온다. 120만 원씩 48개월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사실 벤츠 지금 홈쇼핑에서 그 하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주면 요즘 리스 다 해요. 근데 12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가? 왜? 구매하시는 분들이 120만 원을 48일은 받아야지 차값이 빠지니까. 어쨌든 차를 안 사도 120만 원 지급이 되네요. 아니요, 계약서 써오셔야 됩니다.
아 써와야. 그 벤처여야만 되나요? 아니요, 그 차종은 상관없어요. 예. 이게